우리 몸은 40세 이후를 기점으로 본격적 퇴행성 노화가 시작됩니다. 45세 이상 성인들이 겪는 만성질환 1등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넘고 진료비가 무려 1조 6천억을 넘겼는데요. 많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발견 시기가 늦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중년 이상이 되면 근육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연골을 탄탄하게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 충격이 그대로 관절과 연골에 전해지게 됩니다. 거기다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여 살이 찌면서 몸무게가 늘고 그러면서 관절에도 더 무리를 주게 되죠. 체중 1kg이 증가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부담이 가해져 무릎 연골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젊었을 때는 근력이 있어 부하를 견딜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무릎 관절이 지탱하지 못하면서 안쪽 연골에 무게가 실려 다리가 변형되고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등산이나 골프 등으로 무리를 주게 되어 악화되며 나중에는 살을 빼기 위해 걷는 운동을 하려 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안전한 나이는 없기 때문에 젊다고 무릎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를 자주 하거나 무리한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로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반복되면 연골에 하중이 실려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부담이 커집니다. 통증이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장치로 주기와 종류에 따라 질병 유추가 가능한데요. 힘든 통증과 함께 보행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관절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신체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근육 단련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잦은 통증의 주범이 뼈, 관절, 근육과 연결되는 인대나 힘줄의 영향 때문인 것을 알게 되면 근육 단련 운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근육 운동은 신체의 유연성을 기르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늦춰주기 때문에 더욱 근육 단련 운동이 필요합니다. 원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조직이지만 힘줄과 인대가 없으면 뼈나 관절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근육의 양끝은 대부분 힘줄에 의해 뼈에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 근육의 수축력을 전달하여 관절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힘줄과 인대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손상을 입으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정도에 따라 관절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이 뼈와 관절 사이에 있는 힘줄, 인대와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이해한다면 근육 단련 운동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서 하지 않고 자기 전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근육 단련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평소 무릎 건강이 좋지 않다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 굴곡에 작용하는 중요한 근육 중 하나로 하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는 대퇴사두근의 강화 운동 중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발바닥을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바로 편 상태에서 무릎 높이까지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10에서 15회 정도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엎드려 다리 들기입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와 반대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때 양쪽 다리는 쫙 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굽혀 천장 방향으로 서서히 들어올려 3초에서 5초간 유지한 뒤 내려오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꾸준히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며 엉덩이 근육도 키워 기본적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운동이라 요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운동입니다. 단 너무 욕심을 내어 허리에 무리를 주면 근육이 다칠 수 있으니 가능한 횟수만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다리 바깥쪽으로 들어올리기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무릎까지 들었다 내리는 동작인 사이드 레그레이즈 운동은 허벅지를 포함하여 엉덩이 굴곡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골반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하체의 균형 감각 및 안전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하체 근육 단련 향상 운동에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 손으로 머리를 기대주세요. 남아있는 손은 허리에 둬도 되고 바닥에 지탱하셔도 됩니다. 엉덩관절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 자세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팔베개를 한 뒤 다리를 들어주세요. 다리를 위로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부위는 자세를 확실히 고정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잡고 있는 근육들은 앞쪽, 가쪽, 뒤쪽, 안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근육까지 골고루 발달시켜 주시려면 같은 자세에서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땅에 닿아 있는 다리를 올려주시는데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근육 덕분입니다. 근육 단련 운동은 노화에 의한 근육량의 감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몇 안 되는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초목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에 비유하여 녹용이라 이름하였으며 녹용의 효능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신장, 간장, 심장, 심포에 작용하여 크게 4가지 증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정보수. 성장 조혈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고 뇌수, 척수, 골수 등을 보강해 줍니다. 두 번째, 익혈. 조혈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면서 영양도 공급합니다. 세 번째, 조양. 양기를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호르몬 기능을 촉진시켜 줍니다. 네 번째, 강근 건골. 근육, 인대, 힘줄, 신경조직,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연령대별로 녹용을 섭취하면 나타나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어린아이의 경우는 발육을 촉진하고 저항력을 증강할 수 있으며 체질이 허약한 소아로서 발육이 느리거나 연골병에 걸려 있을 경우 또는 이가 늦게 나거나 정문이 좀처럼 폐합하지 않을 때 녹용을 복용시키면 발육을 촉진하고 골격을 튼튼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지능을 발달시키고 위장의 소화 흡수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청장년자의 경우에는 건강 유지에 좋고 전신 강장약으로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신체 강장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중년. 중년인 사람이 복용하면 강장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에는 많은 양의 호르몬과 발정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기능 감퇴에 대하여 흥분 장량 작용이 있습니다. 연령은 아직 늙지 않았는데 남성의 경우 양위하거나 여성의 경우 냉감증이 있거나 하면 녹용을 분말 또는 환약으로 만들어 항상 복용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녹용에는 장량의 효능이 있으므로 약간의 만성병 치료에도 복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노인에게는 신체의 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성. 빈혈 환자에게는 녹용을 복용하면 적혈구, 헤모글로빈, 망상적혈구의 신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특히 부인들의 생리와 출산으로 체력의 소모나 중병 및 대수술 뒤에 복용하면 좋습니다. 부인들의 체내 호르몬 이상은 각종 질병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월경과다, 월경기의 단축 또는 연장, 대량의 자궁출혈로 체력의 소모 혹은 백대하의 과다로 냄새가 있는 등의 허약 증상이 수반될 때에 특히 좋습니다. 원산지마다 다른 녹용의 가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녹용은
러시아산 녹용, 중국산 녹용, 뉴질랜드산 녹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산의 녹용은 러시아의 혹독한 영하의 추위와 청정지역의 약초를 먹으며 방목 형태로 사육된 러시아 마록의 뿔입니다. 골지로화가 느려 뿔의 조직이 조밀하며 다른 녹용에 비해 뿔의 크기가 크고 털이 부드럽습니다. 녹용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 원용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산 녹용, 몽고와 중국 길림성과 신강성 등에 서식하는 마록은 조직이 거칠고 무른 느낌이 들며 털의 밀도가 낮습니다. 러시아산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녹용, 뉴질랜드 사슴농장의 사육 환경은 방목 형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보다는 사슴뿔이 작고 연중 추운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녹용과 뿔의 밀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녹용 부위별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름 분골, 상부에서 3에서 5cm 부위이며 녹용 부위 중 세포 활동이 가장 왕성할 뿐만 아니라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녹용의 부위 중에서 고가이며 적은 양이 생산됩니다. 상대, 상부에서 5에서 15cm에 해당되는 부위이며 연한 갈색을 띠는 상대는 조직의 밀도가 높고 부드럽습니다. 최상급 녹용으로 분리되며 효능이 좋은 부위로 고가입니다. 면역력 증진과 체력 강화로 한의학에서 처방됩니다. 중대, 상부에서 30cm 이상에 해당하는 부위이며 아래로 갈수록 단단합니다. 녹용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골질화가 진행되어 딱딱합니다. 무릎 관절 등 노인분들의 관절 보약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하대, 하부에서 30cm에 해당하는 부위이며 각질화가 되어 매우 단단하고 테두리에서도 흰색이 보입니다. 녹용 약재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